자, 앞에서 우리가 구한 J0에 관련된 수식을 통해서 바이어스 상태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유도로 해서 전체 IV 특성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죠. 우리가 이건 앞에서 에너지 밴드를 통해서 해석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체 넷 커런트는 제로가 된다고 했죠. 제로가 되는 이유는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류와 메탈에서 세미컨덕터로 넘어가는 전류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J0, 마이너스 J0로 표현이 되고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다. 그러면 여기 포텐셜 베리어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캐리어 양이 급격히 감소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베리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전체 전류는 여기 메탈에서 세미컨덕터로 넘어가는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류 밀도 더하기 메탈에서 세미컨덕터로 넘어가는 전류 밀도가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류는 거의 무시될 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전류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토탈 전류는 마이너스 J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이 베리어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커런트 증가가 급격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커런트 증가가 페르미 디락 펑션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캐리어 분포, 즉 넘어가는 캐리어 농도에 영향을 받는데 이 농도가 포텐셜이 변함에 따라서 에너지 베리어가 변하고 이 베리어가 변하면서 넘어가는 캐리어 수가 페르미 디락 펑션의 영향을 받아서 익스포넨셜하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면 세미컨덕터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류 밀도는 J0 곱하기 익스포넨셜 QV 나누기 KT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J0가 흐르지만 포텐셜 베리어, 바이어스가 가해져서 포텐셜 베리어가 변하면 이 넘어가는 캐리어 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니까 이 텀이 뒤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J0는 그대로 이제 붙는 거죠. 여기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전류가요.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 식이 J0 곱하기 익스포넨셜 QV 나누기 K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토탈 커런트는 어떻게 되냐? 이 토탈 커런트는 전류 밀도 곱하기 단면적, 여기 A가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단면적으로 표시가 되고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J0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앞에서 구한 J0를 대입을 해주면 이게 지금 J0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를 A0로 표현을 하는 거죠. A 곱하기 요 전체 앞에 텀을 I0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0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T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A랑 T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수식을 K라는 리차드슨 콘스탄트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K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I0가 표현이 되고요. 결국 I0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샤키 베리어, 헤이트 여기죠. QB 요 값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리차드슨 상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V 특성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샤키 다이오드의 아이디얼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샤키 다이오드를 만들면 이 아이디얼 IV 특성 외에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경우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 있죠. 첫 번째가 샤키 베리어 헤이트 롤링 바이 이미지 차지, 두 번째가 인터페셜 레이어, 세 번째가 서페이스 트랩 스테이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결국 전류
특성에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샤키 베리어 헤이트 로링 바이 이미지 차지 현상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N타입 세미컨덕터 샤키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메탈과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를 접합했을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 접합을 하면 이 경계명 근처에 공피부 영역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공피부 영역은 위스가 W고 이 공피부 영역에는 도너 이온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도너 이온들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차지 유틸러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메탈 부분에 마이너스 전화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E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E0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IV 특성에도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BN 접합, BN 접합이 아니죠. 샤키 다이오드의 이미지 차지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가 나타나면 포텐셜의 변화가 나타나죠. 포텐셜 분포. 그래서 포텐셜 변화 분포에 의해서 전체적인 커런트 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 차지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 차지는 지금 차지를 띠는 어떤 파티클과 메탈이 존재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이 공피 영역에는 지금 아무것도 차지가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제 도너 아이온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일렉트론이나 홀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플리션 위스 정션 경계 부분에 전자가 존재를 하죠. 이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요. 만약에 이 거리를 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자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탈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메탈 플레이트를 없애고 이 경계면에서 거리만큼 똑같이 반대쪽에 거리를 형성하고 반대되는 전하를 분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음전하가 여기에 x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x라는 위치에 양전하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요거를 수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를 E1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럼 E1은 E0와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E1은 어떻게 구하냐? F는 Q라는 수식, 그리고 이 양전하와 음전하가 존재하면서 생기는 인력이 있겠죠. 이 인력을 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F는 QE, 그리고 F는 인력 있죠. 인력은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죠. 거리는 EX입니다. EX의 제곱이고요. 요사의 거리니까요. 그리고 Q 제곱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고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죠. 여기서 E는 E1이 되겠죠. 제가 아까 E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E1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토탈 전류는 E0, 뭐 마이너스를 붙이고 플러스 E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이걸 적분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포텐셜 분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텐셜 분포 Vx가 나오고, 이 Vx에다가 일렉트리컬 차지를 곱한다. 그러면 에너지 밴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쭉 구해보면 에너지 밴드, x에 따른 에너지 밴드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QEX, X가 붙은 이유는 원래 아이디얼 케이스에 존재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X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 까만색은 아이디얼 케이스고요. 이 파란색은 실제로 이미지 차지까지 고려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고 에너지 분포죠. 그럼 에너지 분포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경계 부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맥시멈 원래 아이디얼 케이스와 여기 실제 이미지 차지를 고려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죠. 자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에너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뭐 델타 파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 맥시멈 되는 포인트를 XM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 XM을 먼저 구하고 요 파이, 델타 파이를 구하면 전체 IV 특성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M은 어떻게 구하냐? XM은 이 에너지 밴드 수식에서 지금 맥시멈 값이 기울기가 0인 부분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0이 되는 X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XM 값이 나오고요. 이 XM을 여기 에너지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 델타 파이가 나올 수 있죠. 델타 파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아이디얼 일렉트릭 필드를 여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델타 파이로 나오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대입을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붙이고 일렉트릭 차지를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볼트로 단위가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루트 4파이 입시는 제로 입시는 s분의 QE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V 특성식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하냐? 요거를 익스포넨셜 Q 델타 파이 나누기 KT를 곱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0 값에 변화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I0가 변한다는 것은 토탈 커런트도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차지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하나요? 이 값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페셜 레이어 현상입니다. 이 인터페셜 레이어는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세미컨덕터에 메탈을 증착해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을 만들죠. 그런데 이 세미컨덕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이제 SiO2 절연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두께가 1에서 2나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탈과 세미컨덕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 흐름을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떨어뜨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이 레이어 SiO2 네이티브 옥사이드 레이어가 생기면 전류 흐름에 방해를 받아서 이상적인 IV 특성과는 다른 경향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페이스 트랩 스테이트인데 이거를 에너지 밴드로 얘기해보죠. 이게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다고 해보죠. 이때 페르미 레벨이 맞춰지죠. 그리고 워크 펑션 사이에 차이에 의해서 이 베리어 헤이트, 즉 샤키 베리어 헤이트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트랩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실리콘에 트랩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트랩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중간에 많이 위치를 하겠죠. 트랩 레벨이요. 그럴 경우에 이 트랩 레벨이 존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배울 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랩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전자가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페르미 레벨이 이 트랩 덴시티가 많이 분포하는 곳에 고정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랩 레벨이 아니고 트랩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요. 이럴 경우에 이
샤키 베리어 헤이트가 에너지 밴드 갭의 2분의 1만큼으로 고정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을 바꾸고 세미컨덕터의 도피 농도를 바꾸더라도 이 샤키 베리어 헤이트가 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라고 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오미 컨택 또는 샤키 컨택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비이상적 특성이 있고, 자, 뒤에 말한 이 비이상적 특성, 인터페셜 레이어와 서페이스 트랩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사이드를 형성을 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합니다. 실리사이드는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접합을 시켜놓고 열을 가해줘서 이것들이 섞이게 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 SiO2 레이어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고 트랩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탈 세미컨덕터 정전에서 오미 컨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미 컨택을 형성하는 경우는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 경우에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커야 되고요. N타입 세미컨덕터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아야 됩니다. 먼저 B타입 경우를 알아보죠. 메탈의 워크 펑션이 더 크니까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하겠죠. 그런데 이퀴리brium 상태에서 이 페르미 레벨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 밴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밴드 밴딩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맞춰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을 그려보죠. 이렇게 EI를 그려줘 보면, 자, EI와 EF의 차이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메탈과 세미컨덕터 정션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커진다는 얘기는 홀의 농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홀이 더 많이 존재하는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요. 이 플러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플러스 전하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금속 쪽에 이와 반대되는 음전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각각 홀과 캐리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먼저 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홀의 경우에는 자,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장벽을 넘어가서 어떤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또 안정한 에너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그 농도는 굉장히 작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도 그렇게 큰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와 홀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도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퀴리brium 상태에서 토탈 커런트는 0이 돼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전류 0이 유지되면서 이러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정션 거치에서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 정팝 근처에서 굉장히 머저리티 캐리어가 많이 분포된 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인가를 해주면 양방향으로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방향과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엔타이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죠. 그러니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요. 이걸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세미컨덕터의 에너지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밴드 밴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EF-EI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적법 경계 근처에서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의 농도가 더 큰 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고, 이걸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이 정션 근처에 생기고요.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나타나죠. 차진 유틸라이트에 의해서 메탈 부분에 또 플러스 전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메탈에 있는 전자도 이쪽 오른쪽의 세미컨덕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배리어는 상대적으로 이게 작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과 이 전자의 흐름이 농도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커런트는 0이 되는 거고요.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그리고 바이어스를 인가해줬을 때 어떤 장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전류의 흐름은 0이어야 된다는 거. 내부적으로 어떤 전류는 흐를 수 있지만 토탈 밖에서 봤을 때 전류는 0이 돼야 된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뒤에서 이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미 컨택일 때 IV 커브를 나타냈죠.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하고, 전압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런트가 증가하죠. 즉 양쪽 방향으로 바이어스에 상관없이 양쪽 방향으로 모두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바이어스 각각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 밴드 밴딩 형태로 봤을 때 이게 N타입 세미컨덕터인가요? P타입 세미컨덕터인가요? N타입 세미컨덕터죠. 자,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다. 그러면 N타입 세미컨덕터를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준 것처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 밴드를 위쪽으로 올리는 게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밴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밴드 봤을 때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가 잘 이동을 하죠. 그러면 커런트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동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왜냐? 포텐셜의 미분한 기울기 값이 일렉트릭 필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 말은 일렉트릭 필드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커런트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점점 내려주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니까 밴드는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요 아주 미세한 언덕, 요것만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장벽만 넘어가면 일렉트론이 에너지가 더 낮은 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커런트가 잘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일부러 샤키 다이오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전극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에 어쨌든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메탈을 증착을 하겠죠. 근데 이 메탈을 증착할 때 워크 펑션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미 컨택 또는 레이티파잉 컨택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소자를 잘 고려해야지 만들지 않으면 컨택 부분이 오미 컨택이 안 되고 레이티파잉 컨택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디바이스 동작이 좀 이상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샤키 다이오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컨택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워크 펑션을 우리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메탈 종류에 따라서 뭐 바뀌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도 않고 도핑 농도를 바꿔줬을 때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미 컨택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 때 이 컨택 부분, 금속 패드 부분을 만들 때는 이 터널링 컨택이 일어나는 조건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이 터널링 컨택이 형성이 되면 똑같이 오미 컨택과 똑같이 RV 커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터널링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디바이스 만들 때는 세미컨덕터의 그 금속 접합 부분에 농도를 10의 19성 이상으로 만들어서 터널링 컨택을 형성해서 오미 컨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터널링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배리어가 존재하지만 여기가 도핑 농도가 낮으면 요 뭐라고 해죠? 요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옹스트롱 이하가 되면 10나노 이하가 되면 터널링이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죠. 굉장히 높은 농도로 도핑을 해주면 터널링 커런트가 발생을 해서 일렉트론이 바이어스 방향에 상관없이 양방향으로 잘 다 왔다 갔다 해서 오미 컨택처럼 특성을 보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숙제가 나와 있죠.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두 가지를 이제 참고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것도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백큐 레벨, 에너지 레벨, 백큐 에너지 레벨 E0는 이 기브리온 컨디션 상태에서는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바이어스를 인가해주면 이 백큐 레벨도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컨덕션 밴드와 똑같이 그려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메탈의 경우에는 밴드 밴딩이 없겠죠. 메탈의 경우에는 밴드 밴딩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세미컨덕터에서는 이 백큐 레벨, 이 밴드 밴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서 책에서 제가 문제 낸 거 4.21인가요? 이거를 4.18인가 21인가 그 에너지 밴드 그리는 거 그 문제에서 참고해서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